안녕하세요. DSG 공유대학 대학혁신 플랫폼 홍보 서포터즈 3기 홍다경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취업 또는 다양한 진로 목표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앞으로의 미래에서 어떤 역량이 중요시 되는지 미래 역량 함량을 도와줄 수 있는 교양 과목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미래 역량 인사이트 What and How라는 과목인데요. 오늘 미래 인사이트 What and How 과목에 대해 소개해 주실 이상욱 교수님, 김정민 교수님 두 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유튜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각자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시양대학교 기계공학과의 이상욱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순천향대학교 향설나눔대학 교양학부에 소속되어 있는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바로 질문을 드릴 텐데요. 미래 역량 인사이트 What and How 이 과목은 대체 어떤 과목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실 최근에 인공지능 등을 통해 가지고 소식이 들리면서 인공지능이 직업을 대체한다, 곧 닥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고 4차 산업혁명이 또 우리나라에서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내 전공 정말 오랫동안 써볼 수 있는지조차도 불확실해 있는 그런 미래가 이제 자꾸 예측이 된다고 하니까, 사실 그런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대처할지 고민을 많이 하는 게 바로 이 대학생들 아니겠습니까? 내 전공 하나 막 붙들고 있어야 되나, 막 전략을 짜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힘을 갖추는 것이 좋은지 그걸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 전략을 짜야 돼요. 그때 그 힘이 이제 체력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역량을 갖추면은 본인이 어떤 이제 미래의 계획을 짜고 또 대처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알려주기 위해서 교양 과목으로 저를 포함해서 김대중 교수님과 조현도 교수님이라는 세 분이 이 과목을 만들었는데요. 이런 교수님들이 만나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역량, 그런 부분을 기획하게 됩니다. 미래 역량 인사이트 과목은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과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수님들이 생각하실 때 비대면 강의의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우리 학생들도 코로나 사실 겪으면서 비대면이 매우 많이 늘어나가지고 스스로도 다 잘 알고 있을 텐데요. 비대면의 장점이라고 하면 시간 구입 같죠, 장소 구입 같죠. 보통 녹화된 것을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시청하면서 더 본인이 몰입할 수 있고, 그런 거는 굉장히 장점인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학생들의 어떤 반응을 실시간으로 볼 수 없고요. 그다음에 또 질문이 사실상 내용에 대한 질문은 별로 없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어떻게 봅니까? 이런 질문은 있었지만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들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비대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앞으로 이 과목을 들을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더 밝혀줄 질문을 많이 하면 이 비대면 더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런 비대면 강의랑 현장 강의 중에 어떤 걸 더 선호하시나요? 저는 현장 과목 같은 경우는 인사이트잖아요. 학생 인사이트가 어떻게 사고가 확장되는지를 좀 직접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 강의, 녹화된 강의만 보면서 이 학생들이 정말 알 수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의문점이 들죠. 다음으로 이상욱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코로나19 이후로 대면과 비대면이 혼합되는 협업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는 환경에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협업 자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줌 등 같은 거나 웹엑스라든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학생들 협업을 할 때 그게 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미디어의 특성 같은 걸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는 어떤 줌을 예를 들면 그 학생들이 만나는 것은 와이어를 통한 1차원으로 어떤 전달되는 정보를 서로 가지고 학생들이 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줌 화면이 비록 여러 명을 가져오지만 항상 1차원적으로 들어간다는 통신선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들끼리 경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또 보내고 순차적인 그 활동이 잘 조화롭게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가 바로 그 시간 분배인데 협업이라는 게 한 사람만 유독히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그 라인을 정리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똑같은 화면에 똑같은 동작이 다른 옆에 친구도 없는 상황에서 좀 지겨워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지루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협업이 잘 안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래서 짧은 시간의 대화가 자주 왔다 갔다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졌을 때 협업이 그래도 좀 진행이 되는 것 같다. 다음에는 김정민 교수님께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요. 제가 홍보 영상을 봤었는데 교수님께서 학생들과 기업이 생각하는 글로벌 역량의 차이가 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학생들도 이 부분을 조금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는데 기업에서 요구하는 글로벌 역량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차이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글로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흐름도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선제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VUCA라고 해서 그 V는 다양성, 그 다음에 U 같은 경우에는 애매성, 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성, 모호성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시대적인 흐름이 굉장히 많이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좁은 울타리 안에서 뭔가를 이해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폭넓은 이해 그리고 상호 이해를 증진으로 하는 글로벌 문화에 맞게끔 저희가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제가 그 부분을 역량으로 집어넣는데요. 앞으로 글로벌 역량이라고 하면 정말로 한 단어로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폭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먼저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공동적으로 협력적으로 같이 지속 가능한 세계를 또는 지속 가능한 지구를 표현하기 위해서 또는 계속해서 함께 더불어가는 사회를 살기 위해서 그러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 유튜브로 교수님 두 분과 이 과목을 접한 학생들에게 조금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코너 속 코너로 교수님 밸런스 게임을 살짝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한 분씩 답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수업 시간에 계속 포고는 학생 대 1분에 한 번씩 질문하는 학생. 저는 당연히 1분에 한 번씩 질문하는 학생이 선호하죠. 막 수업 중간에 계속 이제 설명을 끊더라도 좋으니 계속 질문하고 왜냐면 결국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면서 다른 학생들에게 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코골은 학생의 그 코골이 소리는 아무에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질문을 학생에서 답변하는 과정에는 모든 교육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이쪽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과제랑 시험은 완벽하게 해오는데 맨날 안 오는 학생 대 과제 시험은 하지 않는데 매일 앞자리에서 수업 듣는 학생. 저는 후자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험도 잘 봤고 그 다음에 과제도 잘 했는데 왜 제 점수가 이러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항상 오리엔테이션 때 얘기하지만 저는 학생은 학생답게 교수자는 교수자답게 그 태도나 가치관이 굉장히 여러분 시기에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의 본분, 저도 교수자 본분에 최선을 다할 테니 여러분도 학생의 본분을 다해주세요. 그거는 비단 여러분이 성취도를 판단하는 과제나 어떤 지필고사의 점수를 잘 받는 것보다 앞에 앉아서 정말로 교수자의 의견을 잘 들어야 되겠죠. 물론 이게 좀 어이가 없긴 하지만 앞에 열심히 듣는 친구들이 과제도 안 하고 시험도 엉망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숫자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밸런스 질문인데요. 시험지를 백지로 내는 학생 대 시험지에 눈물 젖은 편지라도 쓰는 학생.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뭐라도 써라. 얘기하거든요. 뭐라도 써라.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사상가의 이름을 써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났나 봐요. 그래서 그 답이 로저스였는데 로까지 쓰고 점점점점 김정민 이렇게 써놨다고 제 이름을. 그랬을 때 솔직히 생각하면 하나도 안 쓴 아이들보다는 저는 조금이라도 가산점을 주고 싶어요. 생각을 했다.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뭐라도 썼던 그 눈물 젖은 편지 쪽이 노래 자체를 생각했을 때 선호하는 쪽이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제가 강의를 하고 시험 채점하고 하면서 눈물 젖은 편지를 여러 번 봤지만 점수를 부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냥 그래도 본인이 이렇게 나름 호소하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정도의 감정적인 부분만
약간 캐치를 하는 정도였고요.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해서 답들을 잘 적는 게 중요하죠. 이것도 공학이니까 여긴 수치로 대답하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고 저는 뭔가 그거에 대한 어떤 스토리텔링을 해줘야 되는 그런 강의들이 많다 보니까 그 답은 정말 나오진 않았지만 내가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했던 것들을 막 교수님이 그날 무슨 옷을 입고 이렇게 막 그림을 그리며 썼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가산점을 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에도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DSC 공유대학의 미래역량 인사이트 What and How 과목에 대해 교수님 두 분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미래역량 함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과목이라서 학생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또 다른 유익한 정보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DSC 공유대학 대학혁신 플랫폼 홍보 서포터즈 3기 홍다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